자, 이제 저당권 나오죠? 예. 저당권은 누가 갖는 권리죠? 그랬죠. 은행이죠, 은행. 그 저당권자를 은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저당권이란 개념이 채무다 또는 제3자. 이 제3자가 내게 누가 되죠? 물상보증이라 하죠. 그죠? 물건상 보증한 사람. 이 사람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자, 은행이 점유를 이전받지 않죠.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집에다가 우리 채무자가 변제값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 물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저당권. 우리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 예, 그럼 등기로 가겠죠. 아까 우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권리를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 소유권을 저당 잡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두 가지 권리가 더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전세권하고 무슨 권이죠? 지상권이에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잠깐 먼저 보세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할 때는 아까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근데 공유 지분, 무슨 지분? 공유 지분 얼마 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하죠. 2분의 1씩. 그러고 나서 은행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지금 지분의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 아까 지분에 대해서 무슨 권이 안 됐죠? 용의권. 지용이 엄마. 무슨 엄마? 지용이. 그럼 나머지는 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되고 아까 농지도 할 수 있죠. 그죠? 농지에 뭐만 안 됐죠? 전세. 근데 이렇게 아까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을 잡아갈 수 없었죠. 그죠? 그거 아까 일용이는 용의권이 되지만 나머지 권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까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되지만 지분은 됐죠. 그죠? 근데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저당권을 은행한테 이렇게 뭐 3억 이렇게 설정한 것은 갑에서 뭐로 가는 거죠? 을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소유권이 아니고 저기 전세권일 수 있죠. 그죠? 우리 아까 전세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전세권 이렇게 그냥 2번으로 그냥 전세에 들어갔다 보세요. 2번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 이렇게 설정이 됐다가 뭐 전세금 2억 이렇게 저당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죠. 전세권 설정 되겠죠? 자, 전세권 이렇게 설정. 이것도 지금 갑에서 을로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느낌 해줬죠? 주등기. 아까 전세권 했었죠. 그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요 2억 받을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농협에 찾아가서 저거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우리가 전세금 대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자,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 설정 등기로 갑니다. 자, 1억 5천만 원. 여기 지금 을에서 뭐로 가는 거잖아요.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을에서 뭐로 가는 거라고? 병. 갑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였어요? 부기등기? 그래요. 이렇게 1, 2-1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무슨 느끼고? 주등기.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을에서 뭐로 가니까? 병.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 뿐이에요. 무슨 권?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무슨 권? 전세권하고 지상권. 여러분 임차권 이런 거 대출 못 받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권리만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됐고 자 그러고 보세요. 아까 권리자 잠깐 볼게요. 권리자는 누가 권리자죠? 저당권자. 은행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의무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잠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요. 여러분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맞죠?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권리자 공동을 하니까 권리자 의무자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 권리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겠죠. 농협이면 농협이 권리자가 되거든요. 근데 의무자를 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두 사람이 넘긴 거죠. 이렇게. 을에서 병으로 간 거죠. 갑에서 간 게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지. 이 사람이 돈 빌려 쓰는 거지. 집주인이 빌려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세요.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다 이러면 XX. 집주인 아니에요. 집주인. 누가 의무자죠? 전세권
권자, 이 사람이 돈 빌려 쓴 거지.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지.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전세권 목적, 무슨 목적?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전세권자지. 집주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많이 나와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무슨 인기 형식으로 해준다? 주등기. 근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무슨 인기로? 그렇죠. 그건 부기 등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또 더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로 갈 때 필요적 기록상 있죠, 그죠? 필요적 기록상은 이제 채권액입니다. 채권액 이렇게 3억이면 3억 적는데, 근데 이 채권액이 금전 채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에 가서 돈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쌀 100미 100가마 빌려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등기부에 쌀 100미 이렇게 100가마 이렇게만 써면 이 100가마가 자꾸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꾸 변하지. 쌀값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매일 뭐 변해서. 그래서 이 채권액을 평가한 금액을 채권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채권 가액을 이렇게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 채권액을 적는데 요 채권액이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채권 가액을 우리가 2천만 원을 우리가 신청서에 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적 기록상이고 또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요 채무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몇 번 전세권이 저당 목적으로 이제 꼭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5억을 빌려가면서 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저당을 잡힐 수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공동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때는 토지 건물이 공동 담보라는 표시. 요게 이제 필요적 기록상이에요. 자, 우리 임의적 기록상 우리 약지 보이게 있었죠, 그죠? 저당권 이제 변제 기간이 얼마인지 여기 임의적이고, 이자죠, 이자. 이자가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적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민법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그 저당권 효력은 이 저당 목적물에 여기다가 옥탑방을 졌든지 창고를 줬어요, 그죠?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친다고 그래요,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미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것들은 종물에 따라가는 거니까, 주물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특약, 미치지 않는다는,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등기부에 적을 때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거 볼까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할 때는 무슨 인기 형식이죠? 주등기. 근데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목 저당권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우선 그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책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부분. 자, 190페이지 의의 보세요. 저당권이란 채무자 전 제3자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은행이죠, 그죠? 은행이 인도받지 않고 간념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물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객체, 아까 소유권도 저당을 잡아갈 수 있고 지상권과 전세권도 잡아갈 수 있죠. 또 공유 지분도 잡아갈 수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부동산의 특정 일부 안방만은 저당권 잡아갈 수 없죠. 자, 신청인 저당권자가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인데, 자, 필요적 기록상 채권액 또는 채권가액, 가액 가려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선 있죠, 그죠? 있던데 그때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서의 내용으로 제공해서 쌀 100미 100가마에 대한 2천만 원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채무자를 적는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는 물론 이게 물상보증이죠, 그죠? 또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부와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적고, 자, 권리의 표시,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을 잡아갈 때는 그 권리의 표시, 공동 저당일 때는 공동 담보 표시. 여기 이제
필요적입니다. 자, 근데 임의적 보세요. 변제기나 이자의 뭐 지급식인데 비입 보세요.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지 뭐한다는 특약? 않는다는 특약. 왜냐하면 그 종물에 대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당연히 증축된 현정 건물에도 뭐함으로? 미침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할 수 있고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등기 실행.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등기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13번 등기 있어요? 12번 등기. 옆에 놓고 보면 좋죠. 그죠? 자,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아까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채권액이나 채권 가액 적었죠. 그죠? 그리고 자, 우리 채무자와 그 다음에 전세권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공동담보 표시. 이게 필요적이죠. 그죠? 자, 임의적 기록사항. 이자, 변제기, 저당권 효력이 보합물에 미친다는 특약, 미치지 않는다는? 네, 않는다는 특약을 할 수 있었고요. 뭐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가져가는데 이건 나중에 보는데 우리 저당의 목적물이 그 몇 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제공한다고요? 5개입니다. 그럼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이렇게 4개 이렇게 남았는데요. 5개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유 지분은 저당 잡아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은 잡아갈 수 없다. 을구해 줄 때 아까 소유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줬어요? 주등기.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무슨 등기 형식?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것만 잘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저당권의 이제 이전 등기가 나오죠. 그죠?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 볼게요. 자, 우리 저당권도 여러분, 우리 저당권은 자, 은행에서 빌린 돈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보존하게 돼 있다가 자, 을이 이렇게 저당권에 설정이 됐다가 뭐 3호 이렇게 이자율 3% 저당권자 무슨 은행에 있다가 나중에 이게 갚을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죠. 그죠? 근데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수반성이 있다 그러죠. 무슨 성? 수반성. 그럼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이 이전되겠죠. 네. 그럼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대표 선수가 뭐냐면 은행이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옛날에 여러분 우리 주택은행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국민은행으로 합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주택은행이 저당권자죠. 맞죠? 집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당권 설정자다. 그러고요. 이 저당권자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은행이 아까 채권자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죠. 3억 받을 채권자죠. 우리 집주인이 채무자죠, 그죠? 그랬다가 돈 받을 3억이 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전이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우리 저당권이 이제 채권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저당권에 이전 넣게 된다고 그래? 채권자가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 넘기는 요 사람을 우리 저당권자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양도인이라고 그러죠. 넘겨받는 우리 국민은행을 뭐라고 그래? 양수인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 저당권의 이전도 물권의 양도잖아요. 그럼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은 이게 채권이 뭐가 되면 양도. 돈이 받을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그 이전될 때 그에 수반돼서 저당권의 이전을 이제 공시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될 때 이제 계약을 통해서 둘이 가겠죠, 그죠? 자, 권리자가 누굴까요? 양도인일까요? 양수인일까요? 그렇죠.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를 줘야 되죠, 그죠? 의무자가 집주인이에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예요. 둘이 넘겼죠,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당권은 아까 제가요 피담보 채권과 수반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에 신청서 갈 때는 채권이 함께 넘어간다는 뜻을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저거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저당권이 이게 중요해요. 저당권을 이렇게 이전 늦게 할 때 이렇게 채무자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전이 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둘이 계약에서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양 채무자한테 양수인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둘 중에 하나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야, 채무자야, 앞으로 돈 갚을 사람이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넘겼어. 나한테 돈 갚지 말고 양수인한테 갚어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든지, 채무자가 그래, 내가 넘어간지 알아, 나 양수인한테 갚을게라고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승낙서를 보내야만이 요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의 이전 느끼로 갈 때 말이에요, 이 채무자에 대한 이 통지서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게 자주 등장해요.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서 필요한 거지, 저당권 이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 요건으로서 필요치 않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냐면 저당권은 물권이죠.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물권이잖아요. 물권을 양도할 때, 뭐 할 때? 물권을 양도할 때 소유자의 동의 승낙서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한테 많이 이렇게 소개 나와요. 저당권 이전 느끼시, 지상권 이전 느끼시, 전세권 이전 느끼시, 소유자의 동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러면 XXX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죠. 물권의 양도.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의 통지서, 승낙서 이런 걸 가져가지 않는다. 이게 자주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보면 돼. 저당권의 이전 느끼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뭐에서 뭐로? 을에서. 갑에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아까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1 다시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리고 종전에 이제 저당권자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읽기 형식으로 해주고 부기, 그 종전의 저당권자를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면 한 90% 이렇게 틀려요. 저당권 이전, 근저당권도 똑같아요, 그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전 느끼시 채무자의 동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러면 XX. 근데 그럴싸하거든. 가져줘야 될 것 같죠, 그죠? 뭔가 있으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저당권의 이전 느끼. 책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의 이전 느끼 보면 주택은행이 국민으로 합병이 된 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럼 오른쪽에 신청인 보세요.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 양도인이 의무자 공동이다. 자, 필요적 기록상, 일반적 기록상 외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고, 니은 채권의 일부 양도나 대의 변제로 저당권 이전 느끼 할 때는 신청서에는 양도 대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되고, 자, 첨부 정보 줘야 되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증명하는 채무자의 통지서나 승낙서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등기 실행.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 예, 부기등기고 종전의 저당권자 표시는 말소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13번 등기 나와 있네. 자, 저당권 이건 설정이 아니고 뭐죠? 이전 등기죠, 그죠? 저당권 이전 등기 때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양수인. 의무자가 누구죠? 양도인이. 아까 우리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적었죠, 그죠? 그리고 첨부서면 중요하죠. 채무자의 승낙서나 통지서 이런 것은 가져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 저당권은 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각하사유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저당권 이전 이렇게 을구해질 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우리에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거 13번 등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에 이제 무슨 등기 하죠? 그렇죠. 말소 등기 하겠죠, 그죠? 우리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무자가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되죠, 그죠? 발생과 소멸. 이번에는 저당권에 이제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죠? 권리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여기 이제 말소 등기 원칙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저당권이 아까 이전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있죠? 양도의. 누시고 봐도 여러분 우리 주택은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무슨 은행만 있죠? 국민은행만. 그러면 저당권이 되면 아까 양수인만 있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돈 받으려면 아까 통지서 갔겠죠, 그죠? 나중에 그때 돈을 갚을 때, 저당권 이전된 후 돈을 갚을 때 양도인한테 갚을까요, 양수인한테? 양수인한테 가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돈을 갚아서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이 뭐 된 후 이전됐을 때 돈 갚아서 저당권에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당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저당권을 설정된 집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나요, 없나요?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 요 사람이 자 돈을 여러분 나중에 볼게요. 변제해서 뭐해서? 변제하면 말소 등기하고 계약이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무자는 이 사람들이 의무자죠, 그죠? 넘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의무자고 넘어오면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그때 권리자들이 누굴 거냐 그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 채무 변제로 뭐 변제로? 채무. 돈을 갚아서 말소 등기할 때 이 권리자는 요 제3자는 현재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로서 돈을 갚았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어서 권리자 될 수 있고, 또 지금 저당권 설정자는 지금 설정 계약했는데 돈을 다 갚았죠, 그죠? 근데 자기가 지금 채무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자가 돼서 둘 다 우리 판례는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의 변자가 됐을 때 그 말소 등기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도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될 수 있자 저당권 설정자도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저당권 계약이 무효돼서 말소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종대 소유자는 말소 등기할 권리가 없어요. 계약이 무효라.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채무 변제로 인해서 뭐 변제로? 채무 변제로 해서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 설정자는 옛날 주인도 권리자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를 여러분 잠깐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저당권이 이전이 됐다가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말소 등기할 때 우리가 신청서에 어떤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적어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1번 주등기 된 것을 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적어갈 것인지 부기 등기된 것을 말소해 달라고 신청서에 적어갈 것인가요? 뭘 적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주등기를 적어야 돼요. 왜냐면 부기 등기를 적어가면 요거 하나만 사라지면, 그죠? 주등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우리가 신청서에 적어갑니다. 그러면 주등기가 사라지겠죠, 그죠? 예, 모든 말소 등기는 주등기 주거든요. 그럼 1번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주등기 사라지면 부기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부기 등기된 것도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 이거는 직권으로 등기일 수 있어서 없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를 말소해서 신청하면 그 저당권의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는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자, 여러분 잘 세 가지만 잘 기억해서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자 보세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뭐 된 후? 이전된 후.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그렇죠. 양수인 그거예요. 근데 이번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제3자가 사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밑에 거 무효권 잘 안 나오니까 채무 변제로, 뭐 변제로? 채무 변제로 말소 등기할 때, 그죠?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자의 옛날 소유자도 될 수 있다. 자, 또 하나. 자, 저당권 이렇게 이전이 됐을 때 우리가 신청서에 말소 등기 해달라고 적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무슨 등기를 적어간다? 주등기를 적어간다? 부기 등기를? 응? 무슨 등기? 주등기. 왜냐면 부기 등기만 적어가면 부기 등기가 사라지고 주등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을 다 갚았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를 없애서 적어간다? 주등기. 그러면 주등기 날라가면 부기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예, 요 부분. 이게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좀 어려워요.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 알겠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 잘 생각해요. 이전이 되면 누구는 사라졌어?
양도인은 사라졌죠. 그죠?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양수인. 그럼 누구한테 돈을 갚을 거야? 양수인. 그럼 의무자가 누구예요? 말소득 의무자는 누구예요? 양수인. 의무자 별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권리자 찾는 거예요. 그죠? 제3자가 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갚아서 말소득 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권리자는 둘 다 현재 소유자 되고 저당권 설정이다. 자, 근데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이 넘어왔을 때 말소등 깨달고 신청서에 우리가 뭘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설정 등기인 주등기를 적어간다. 부기 등기인 이전 등기를 적어간다.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적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등기가 날아가면 이전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건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직권만. 예, 요 얘기가 써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책. 자, 191조. 저당권에 말소 등기 써 있나요? 예, 거기 보세요. 우리 일반 공동 원칙인데 이거는 저당권 이제는 설정자와 의무자가 설정 등기가 바뀌어서 공동이겠죠. 그죠? 근데 그건 별 문제 없어요. 니은이 보세요. 니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무슨 권이 넘어갔다고 했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죠? 그 중에서 A번 보세요. 무슨 변제로 인해서? 채무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아까 둘 다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자로서 저당권 계약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인 제3자는 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 현재 소유자인 제3지자 모두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그 뒷페이지 보세요. 원인이 무효라는 것은 저당권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면 종전의 저당권자는 권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말소 등기 할 수가 없고 현재 소유자만 그때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 이제 신청서 그 디귿 보세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돈 갚으면 저당권에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은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그렇죠. 양수인이고. 자, 신청서에 기록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신청서에 우리가 말소할 등기로서 무슨 등기 없애달라고 적어간다고요?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적어가는 거지 부기 등기를 적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3번 보세요. 부기 등기된 것은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게 3번이죠.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저당권의 설정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자, 그 밑에 공동저당이라고 써있죠. 그죠? 자, 등기한이 동일한 채권의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적었고, 자, 등기한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 4개까지는 등기부에 다 적는데 A 토지, B 건물, C 토지 이렇게 다 적는데 5개를 적으면 등기부가 복잡해지니까 별도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걸 적어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에 다 적을 것을 못 적어서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광해 등기라고 해가지고 그 3번에 보시면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그렇게 돼 있고,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옛날에 우리가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하게 되어 있다. 자, 요게 이제 저당권의 이렇게 말소 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14번 등기 있죠. 자, 자, 저당권 말소 등기 있죠. 그죠? 자, 우리 저당권에 여러분 그 12번 등기 있죠. 그죠? 설정 등기 있잖아요. 그 등기와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되겠죠. 맞죠? 그래서 반대돼가지고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죠? 이번에는 저당권자가 은행의 의무자고 집주인이 권리자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저당권, 여기 우측에 보세요. 오른쪽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뭐 된 후? 이전된.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맞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밑에 보세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죠. 그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말소 등기할 때 이게 이 채무가 변제될 때 그 얘기죠. 그죠? 그때는 권리자는 둘 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둘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왼쪽에 보세요. 이제 신청세. 아까 등기 이전이 넘어갈 때는 신청세 무슨 등기 없애다라고 적었어요?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없애다라고 표시했죠. 그죠? 그럼 그 니은에 주등기인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아까 저당권에 이전 등기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등기안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무슨 등기? 주등기. 예, 여러분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는 건 없어요. 그 말소 등기는 순위 같은 거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 등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등기 형식으로만? 그렇죠. 주등기. 자, 요 부분 거기서 거기 암기 저 14번 등기 있죠. 그죠? 14번 등기를 잘 여러분이 해석을 권리자 무자 그리고 신청서에 적어가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당권이 하나 더 남았죠. 15번에 저당권 무슨 등기죠? 무슨 등기죠? 근저당권 등기가 되겠죠. 민법에 근저당 배웠죠. 그죠? 자,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 이렇게 나오죠.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당수의 무슨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 채권, 불특정. 불특정. 돈을 갚으려기 확정이 안 됐다. 그 얘기죠.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이걸 채권 나중에 최고액이라고 하죠. 그죠?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 특징이 일반 저당권과 다른 점이 두 가지죠. 자, 채권액이 뭐 되어 있다는 점과 불특정되죠. 우리 부정성이 완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자, 우리 일반 저당권은 갚을 돈이 확정이 됐죠. 그죠? 근데 근저당권은 우리가 은행에 3억을 돈을 빌렸다가 중간에 여러분 중도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감소되죠. 그죠? 그럼 나중에 변경 느껴야 되고. 중간에 돈을 갚을 수도 있죠. 또 다시 빌릴 수 있죠. 그죠?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죠? 그럼 말소 등기 해야 되잖아. 또 돈을 빌리면 저당권에 설정 등기 해야 되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면 변경 등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설정, 말소, 변경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하는 거죠? 그래요.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근저당은 두 가지가 여러분이 일반 저당권과 다르죠. 첫 번째는 돈 갚으력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채권 최고의 한도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정성이 완화했다는 것은 요 기간을 정했을 때 1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 이렇게 정했을 때 중간에 돈을 갚으더라도 말소 등기 할 필요는 없어. 돈을 다시 빌리더라도 설정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기간까지. 왜?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부정성이 완화됐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할 때는 일반 저당권 이렇게 두 가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세 가지를 적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일반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이라는 뜻. 그 다음에 채권액이 아니고 뭐예요? 채권? 최고.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근저당은 뭐라고 하죠? 채권? 채권. 근데 채권책을 적을 때, 이 채권의 최고이 3억이면, 자,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A, B, C, 3억, 요렇게 적는 것을 단일하게 적게 돼 있다고 그래요. 단일하게 돼 있지. 구분해서. A 1억, B 1억, C 1억,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못하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구분해 적으면 각각 채권책에 각각 별로 증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3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적는 거, 자, 단일하게 적는 거지, 어떻게 적지 못한다? 구분해서는 적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를 적는데 이 채무자 관계가 연대 채무자더라도 우리 저당권은 여러분 불가분성이 있었죠. 그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연대인지 분할인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자는 쓰지 않고 그냥 채무자라만 적어요. 요건 많이 안 나오는데 요건 많이 나와요. 채권 최고를 적을 때는 자 이렇게 단일하게 적는다, 구분해서 적는다. 단일하게 적게 돼 있지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고, 자 우리 존속 기간 이런 게 아까 임의적이고요. 우리 일반 저당권은 이자가 필요적이고 아니고 임의적으로 했었죠, 그죠? 근데 근저당은 요 이자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요. 채권 최고액에 이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근저당 할 때는 이자는 적지 않아요.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저당권 할 때만 이자가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가 중요해요. 우리 근저당권도 재산권일까? 아까 얼마인지 근저당권도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할 때 요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은행에서 갚은 돈을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해요. 그죠? 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이전하느냐,
피담보 채권액이 돈이 확정된 후에 이전에 따라서 양도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돈이 확정이 안 되면 돈을 넘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단은 돈을 못 넘기고 계약지 통째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약양도라고 그래요. 무슨 양도? 계약양도를 이전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돈이 2억이면 2억 확정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돈을 넘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양도? 채권양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계약양도와 채권양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알 필요가 없는데, 계약양도는 계약지 통째를 넘겼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채권양도는 돈만 넘긴 거죠, 그죠? 그래서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양도인만 행사할 수 있지 양수인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보세요. 이거 하나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러면 XX에서 돈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넘겨요? 이때는 계약지 통째를 넘기는 무슨 양도? 계약양. 돈이 확정이 됐을 때만 무슨 양도? 채권양.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요? 전, 계, 후, 채 이렇게 해요.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양도? 그냥 확정된 후는 무슨 양도? 채권양도. 그리고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채권자가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 거? 채권자가 바뀌는 건 이전 등기예요. 무슨 등기라고요? 이전 등기. 여러분 근데 채무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변경. 마찬가지예요. 돈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 우리 인수라는 표현을 써요. 계약 인수 방법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바뀔 때. 근데 돈이 확정됐을 때는 돈을 인수하는 것을 무슨 인수?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채무인수 방법이 두 가지겠는데 종류는 전에 채무자를 면해주고 병이 독자적으로 채무자 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추가적으로 더 중첩적으로 채무가 되는 것을 중첩적 또는 추가적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게 돼요.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인수? 계약인수. 확정된 후는 무슨 인수? 채무. 똑같아요. 그럼 전, 계, 후, 채. 그래서 요거 이때까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앞에 것만 이전 느끼는 건 많이 나니까 자, 채권액이 양도돼서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양도할 때는 무슨 양도로만? 계약 양도로만 넘길 수 있다. 근데 확정된 후 넘길 때는 무슨 양도로? 그렇죠. 채권이요. 그래서 무슨 후채? 전계 후채.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책 볼게요. 자, 근저당권이 나오죠. 의의부터 보세요. 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의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니은 보세요. 근저당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 점과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이 되더라도 결산기까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부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서 그 세 가지를 필요적 기록상으로 적습니다. 이건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 채무인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이더라도 구분해서 적지 않고 어떻게? 단일하게 기재하고 채무자가 수일 때 그 연대 채무자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뭐라고만? 채무자라고만 적습니다. 자, 등기 실행.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4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전세금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그 밑에 보세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1, 2번의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위험부담은 저당권자들이 지고 가는 거니까 또 120%를 지금 채권책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 설정 듣기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에서 전계 후치 이렇게 써 있죠?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돼 있죠. 보세요. 2번.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일부 양도되면 그 양도인과 양수인은 무슨 양도로?
계약양도지 채권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약양도로만 근저당권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B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대의 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 할 수는 없어요. 왜? 확정되기 전이니까 무슨 양도로만 넘겨야 되지? 그렇죠. 계약양도로만 넘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니은 보세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후 이렇게 써 있죠. 그럴 때는 그 채권 양도와 채권 대의 변제 확정 무슨 양도라고 써 있어요? 채권 양도나 확정 채권의 대의 변제로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라고 했죠. 그죠? 그때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인수? 계약 인수.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B번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후라고 써 있죠. 그죠? 이때는 확정 채무라고 써 있죠. 그죠? 채무의 면책적 인수나 확정 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등기고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변경 등기입니다. 근데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인수? 무슨 양도? 계약 양도나 계약 인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확정된 후는 다 채무가 나오죠. 그죠?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 방법으로 넘길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무슨 후채? 전개 후채. 예,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15번 등기가 있죠. 그죠? 15번 등기. 자, 근저당권입니다. 공동을 할 때 아까 필요적은 세 가지 적었죠. 그죠? 이게 근저당이란 뜻과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인데 구분해서 단일하게 돼 있고 채무자를 정대 연대자는 안 된다고 하죠. 그죠? 뭐 존속 기간인데 이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임의적에.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양도? 계약양도. 확정된 후는 무슨 양도? 채권. 근데 아까 무슨 후채? 전개 후채.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이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근저당권을 봤고요.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아, 5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 4번 문제 있나요? 거기에 아니에요. 거기 있을 거. 그 위에 5번 위에 4번 있죠? 페이지 200페이지. 아까 그거 먼저 풀었으면 좋았어.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4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있네. 자, 용의권이다. 옳은 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1번 보세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의무자로 해서 지분이죠. 지분. 아까 지용이 엄마는 등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돼요. 그래서 지분만을 목적으로 우리 지상권, 구분 지상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죠. 자, 2번. 우리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철탑 존속기간은 약정은 30년에 최단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으로 정한 걸로 봤죠. 이건 맞네요. 그죠? 2번 질문은 맞죠. 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할 때, 요 뒤에 나오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이거든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볼까요? 이득 볼까요? 손해보지. 3년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전세권이 5년 연장되면 2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 일수일 올라가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손해보니까 뭐다? 이해? 그래요. 관계인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자, 4번. 지역권 설정할 때 승역지 등기사항을 등기하니 직권해줘요? 요역지? 요역지. 우리 승역지는 신청으로 가야 되죠. 그죠? 요역지 등기사항을 직권이 승역지가 아니죠. 자, 5번. 아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아까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있었죠. 그걸 기초로 해서 임차권 아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존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게 자, 용의권에 대한 내용들이고, 자, 우리 저당권 문제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제가 저당권 문제가 있죠. 자, 저당권이다 옳은 거 돼 있죠. 자, 1번은 무슨 저당이죠? 근저당. 아까 저당권이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에 네 가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네 가지 듣게 나오잖아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자, 채무자가 수일 때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을 구분해서 적었어요. 단일하게 적지. 구분해서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2번 저당권, 이건 이전 느껴졌죠, 그죠? 저당권 이전 느껴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해주지만 채무자는 아까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는 필요했어요, 필요치 않았어요? 그렇죠. 필요치 않죠. 승낙서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죠. 자, 3번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병합으로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사갔죠, 그죠? 그럼 갑에 있는 저당권 설정된 집을 병이 사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갑과 을 사이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피담보 채무로 변제로 말소하고자 할 때는 갑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갑 또는 누구는? 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권리자 둘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전의 소유자 갑도 되고 현재 소유자 병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은행이 을을 상대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자, 4번 아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게 한 저당권은 불가능, 가능했었잖아요. 채권 최고액, 채권액 평가액 2억이면 쌀 100미 100감 할 수 있었잖아요. 평가액만 적으면 됐었지. 맞죠? 그것도 아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죠, 가능.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뭐죠? 전. 그럼 무슨 양도가 돼야 될까요? 채권 양도가 돼야 할까요? 계약 양도. 계약 양도. 채권 양도로 적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양도? 그렇죠. 계약 양도로만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저당권이 여러분 네 가지 등기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근저당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각각 어느 부분인지 파트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구분 건물을 보기 전에 거기 권리질권이라고 써 있나요? 예. 이 권리질권은 요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질권자가 되게 전당포거든요. 그 전당포한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질권자한테 제출받은 것을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자, 우리 권리질권이 적혀 있나요? 예. 자, 우리 저당권으로 담보된 요 채권을 질물로 잡는 거거든요.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되겠다가 을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이 저당권 3억 가지고 이렇게 질권자한테 가서 저당권을 이렇게 질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질권. 이걸 가지고 이제 2억 5천만 원을 이 질권자인 병한테 빌려 쓰는 거죠. 아까 전세금 대출 받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3억 채권을 질권자한테 가서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질권자, 요 사람을 질권자라 하죠, 그죠? 요 사람이 뭐가 되죠? 등기? 권리자 되겠죠. 의무자가 집주인이에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요 사람이 돈 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권리자는 질권자고 의무자가 누구야 된다? 저당권자. 그리고 이제 신청서에는 몇 번 저당이 질물이 목적인지 그 표시하고 채무자하고 요 채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지금 권리질권은 을에서 뭐로 가는 거죠? 변제기나 이자. 아까 약지 보이기 있죠, 그죠? 이런 건 다 필요적이었어요, 임의죠. 임의적이고. 지금 을에서 뭐로 가는 거죠? 을에서 병. 그럼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은행이 받은 요 3억 가지고 질권자한테 가서 대출 받는 것을 우리가 무슨 질권?
권리 질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전세금 대출 받는 거 있죠, 그죠?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권리 질권이란 제일 밑에 보죠. 암기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서 권리 질권 중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당권부 권리 질권의 하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그 질권으로 목적하면 그 저당권 등기의 질권에 무슨 등기 해놓아야? 부기 등기를 해놔야만이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 권리자는 질권자고 의무자가 저당권자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필요적 기록상으로서는 저당권의 표시와 채무자 표시와 채권의 아까 우리 약지 보이기 기억나시죠? 변제기나 이자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데 근데 아까 이렇게 주의할 것이죠. 이자가 근저당은 이자가 안 적히죠, 그죠? 네, 그리고 등기 실행 저당권 등기에 무슨 등기 해놓아야? 그렇죠. 부기 등기해야만이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그렇죠. 저당권에도 미칩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저당권에 대한 그 질문을 잡는 권리질권.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 권리질권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네, 부기등기.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 보는 게 우리 구분 건물 해가지고 집합 건물 나오죠. 자, 이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요게 무슨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예, 그거 등기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보여야 되니까 먼저 이거 쉬었다 할게요. 예, 쭉 보여야 되니까 쉬었다.